9월 4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9월 주말 잘 보내셨고. 네, 잘 보냈습니다. 아주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네. 9월이 시작됐는데. 아. 네,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 완전. 분위기가 이제 물씬 풍기겠군요. 가을 타십니까? 가을이요? 네. 가을 나는 가을 같은 거 안 타요. 그래요? 아, 계절을 잘 안 타세요? 아니 여름은 타지. 어마어마하게 더우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니까. 근데 가을은 그냥 좋아하시는구나, 다 오히려. 좋아하죠. 근데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맞아요. 원래 뭐 타는 거 싫어하세요? 고기 타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 가을 타는 것도 엄청 싫어하시니까. 잘 익어야지. 네, 적당히 익어야지 타면 안 돼요. 그렇지. 네. 예. 옛날에 그 개그 중에 네. 신동엽 씨가 했던 개그 네. 레일맨이라고 있었어요. 레일맨? 레인맨이 아니라 레인맨이 아니라 레일맨. 네. 기차 타고 다니면서 막 그냥 그 손님들한테 엉뚱한 소리 했던 안녕하시렵니까 했던 그게 아.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신동엽의 스타 탄생을 네.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컨대 이거예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고기는 익을수록 사람들이 막 먹는다. 그때 그렇게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엉뚱한 마무리하는 그런 개구나.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항상 오프닝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 막 이렇게 땡그랗게 뜨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그때 지금도 잘생기셨는데 그때 또 젊고 그러셔가지고 잘생겼는데 귀여워서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호감이었어. 기억이 납니다. 예. 야, 너 왜 이렇게 속병 있어? 왜 입에서 발냄새가 나? 뭐 이런 것도 당시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이랑은 또 코드가 많이 다른데요. 네. 지금 완전 섹시는 아닌가 아무튼 그쪽으로 가셨는데. 그렇지. 색드립. 네네네. 그죠. 그 다른 사람이 하면 불편할 수 있는 색드립도 신동엽 씨가 하면 굉장히 재밌어. 좀 재밌고 네. 호감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 큰 무기입니다. PC주의자들은 뭐 다 싫어하는데 뭐. 그 넷플릭스에서 성인물. 오픈되었던 성인물 같은 경우 굉장히 욕을 좀 먹었죠. 그 동물농장 아저씨가 여기 나와서 네. 색드립 하면 우리 애들이 보면 어떡하냐고 학부모들이 뭐 난리가 났었어요. 동물농장 MC라서 네. 신동엽이. 네. 나 이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동물농장 엄청 즐겨 보는데 동물농장 아저씨 나온다고 켜서 보면 어떡하냐? 부모가 관리해야지 그거는. 맞아. 그렇지. 안 보게 해야지. 네. 예. 성인물 진짜 재밌던데. 아니, 그랬어요? 예컨대 이제 뭐 어린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네. 여배우가 뭐 저기 성인물을 찍으면은 뭐 예를 들면 배드신을 찍으면은 그 뭐 동심 파괴인가?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네.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쪽은 배우 아니에요? 그 신동엽 씨도? 그렇죠. 네. 하여튼 이 PC주의자들 때문에 이 발전이 없어요, 이 나라에.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헐리우드도 그 PC주의 때문에 나왔던 영화들, 특히 뭐 마블 영화들 같은 경우 너무 PC주의에 젖어가지고 디즈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어공주도 굉장히 안 좋은 네. 상황 속에 막을 내렸고 이번에 이제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히스패닉 계열의 여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백설공주가 왜 백설공주입니까? 피부가 백설처럼 하얘서죠. 그 원작의 그 이유가 있는데 이름이 스노우 화이트 프린세스인데 백설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네, 인종적 다양성을 이제 좀 보장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아시나?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90년대 나온 거고 80년대 그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도시의 선남선녀들이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뭐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정부에서 개입을 한 것 같아. 농촌 총각들이 지금 결혼을 못 해가지고 힘든데 남자들 다 농촌 총각 출연시키라고. 그 순간 프로그램이 폭망했습니다. 폭망하죠. 도시 여성과 그 농촌 남성들이 나와가지고 네. 데이트를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좀 재미가 없고. 네. 하여튼 그 굉장히 좀 억지스럽잖아요. 그렇지. 뭔가. 자연스럽게 만나면 상관없지만 그걸 억지로 그렇게 조합을 하려고 하면 도시 여성은 불편하지. 이미 눈에 쓰여 있어. 난 오늘 출연을 위해서 나왔을 뿐이다. 뭐 이런 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S 여대편에서 여자 출연자가 4명이었는데 그 2명이 제 전 여친이었습니다. 어머. 깜짝 놀랐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둘이 서로 알진 않죠? 알진 않아요. 네.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네. 나도 다행이다. TV를 보다가 기함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 명이 와. 그래서 그 편의 최종 승자는 나였다. 혼자 아니, 이렇게 두 결론 분이 내렸어.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얘기하면 웃기겠다. 나 전 남친 중에 그런 애 있었는데 이랬더니 나도 전 남친 중에 그런 애 있었는데 이랬더니 같은 사람. 아니 저 그 송섭이 최악의 씨. 케이스로 꼽아야 되잖아요. 지금. 네. 아니 송섭이 씨 어. 그런 리얼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얼한 샘플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정모 씨라고 정모 그럴 씨라고 줄 계신데, 알았습니다. 네. 예, 정모 씨의 그 이제 여친이 네. 두 명이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친구였어. 그 두 친구가 카페에서 자기 남친 얘기하면서 계속 남친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거야. 네.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세상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 답신도 똑같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불러냈어요. 네. 한 명은 저 뒤에 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두 여자의 한 남친이었던 거지. 양다리였구나. 딱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그 뒤에 있던 여친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맹공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아우. 내놓으라고 네. 휴대폰 내놓으라고 봤더니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여친이. 삼다리였어. 진짜 간도 크시다. 예, 네, 그래서 아유. 그분한테 네. 하루만 받고 삽시다. 아. 하루만 받고 삽시다. 그런 삶 궁금하긴 하시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너무 궁금하다. 피곤할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둘하고는 당연히 깨졌지. 근데 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또 한 명의 여성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우리 둘하고 사귄다. 알고 있었느냐 했더니 와 세상에 그 상대편 여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하고 했대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역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거 아. 개의치 않고 그냥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뭐 어쩌라고. 뭐 그러더니 나중에 그 이제 두 친구, 이런.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두 친구 중에 한 명을 그로부터 한 2, 3년 뒤에 또 만났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매력이 나는 엄청나신가 보다. 그 친구한테 정말 내가 이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만 받고 살자 그렇게 진심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받고 살 길은 없지 사실. 예. 예. 대단하시다. 100일 기도 중이시라고 지금. 하루만 정영진 근데 정모 씨가 누군지 모르죠? 정영진 씨 아니세요? 응? 아니세요? 만나본 적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아 없어요. 그래요?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이대지 않은 겁니다. 만남이 니꼴 들이댑니다. 여러분 다 이게 플러팅. 총각대 얘기야 총각대 얘기. 총각대 뭐 양다리가 아니라 삼다리 걸칠 수 있지. 네. 매력이 엄청나시구나. 엄청나. 일단 되게 아는 게 많으시고 지적이셔가지고 네. 또 목소리가 아주 중후하고 유머도 네. 있고 그럼 유머도 여자들이 있고.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추긴 하셨네. 그렇지. 그 키도 크고. 대전 출신인데 대전에서 퀸카하고 사귀었어요. 대전이 알아주는 퀸카하고 사귀었는데 그래서 대전에 일진 어부 일진이 갑자기 대전 지하차도에서 주먹이 날라와가지고 코가 한번 깨진 적이 있었어. 어떻게 퀸카를 네가 만날 수 있느냐? 정영진 씨 잘생기고 매력적인 파란만장하셨구나. 그런 삶에도 애환이란 게 있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요. 정영진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마음이 참 네. 삼삼합니다. 예, 그래요. 아니 이 중년 아저씨들의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야? 그래요?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워너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되게 자유롭게 산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부러운가 우상이야 봐. 우상. 우리들 우상이야. 큰 바위 얼굴이고 정영진 씨. 예. 얼굴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렇지 게. 그렇지.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뭐 기왕 그렇게 PC주의, 네. 뭐 히스패닉 백설공주라면은 이건 어떨까? 변강쇠의 그 주연 배우를 네. 오창석으로 하는 거야. 그것도 PC주의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아니 세상에 뭐 이대근 같은 사람 만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창석도 한번 해야지. 그냥 그 섭외 아니람 같은데 그건 그냥 PC주의가 아니라 장난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네. 얼추 그리고 잘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연기. 오창석이가 시키면 또 잘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 비주얼에서부터 보이는 그 약간 묵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병광세는 근데 뭐 사실은 그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영화 속에서 아니 예상보다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변광세는 아니고 변강소 정도 되겠네. 소. 작을 소자 써가지고. 변강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대체 휴일로 10월 2일 쉬는 걸로 결정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석 연휴 사이에 껴있던 그리고 월요일. 개천절까지 네, 그래서 푹 쉬는 걸로. 6일 정도. 동안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연히 좋죠. 중간에 뭐 샌드위치 휴일. 샌드위치 때문에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또 쉬게 됐으니까 좋긴 한데 뭐 마치 이거 하나로 면피하려는 듯한 약간 분위기여서 맞아. 그거 좀 짜증납니다. 네. 원래 이렇게 그 휴일이 껴 있을 때는 네. 사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샌드위치 휴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마치 이번 정부에서 힘들게 국민을 위해서 휴일을 어. 만들어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신기했어요. 우리가 빼앗긴 게 몇 개입니까 지금? 그걸 지지율이 오를 거라 후쿠시- 생각하나?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서 홍범도 장군 역사도 잃었고요. 지금 앞으로 건강도 잃을 수 있고요. 경제도 네. 잃었고요. 네, 경제도 잃었고 국가의 명예도 잃었고요. 안보도 잃었고요.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외교. 휴일 하나 얻은 걸로 퉁치려고 하는 이 행태가 너무 빡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가 얻은 거 휴일이랑 만나이 얻었다고. 아,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래요. 아유 참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노동자분들. 나는 네. 저 기업 음, 어쨌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현실이 그러지 않은데 뭐 이렇게 국민을 좀 바보라는 건지 하루 더 쉬게 해주면 그냥 그저 허허 웃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뭐 경제부터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봅시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2023년 월별 생산 소비 투자 증감 네. 어떻습니까? 지금 7월 현재 다 마이너스야. 네. 뭐 저기 저 산업 생산 생산이 소비 마이너스 투자 0.7. 다 마이너스예요. 설비 투자가 특히나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8.9까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제 주변에 많이 계신데 제가 또 자영업을 했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연을 이어오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동네 주변 상권 이제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안 좋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십니다. 코로나 때가 이게 최악인 줄 알았더니 더 네. 심하구나. 코로나 벗어나면 좀 뭔가 빛이 보일 줄 알았는데 더 긴 터널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이유라도 명확했지. 네. 지금은 그냥 정권 바뀐 거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인데 이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11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설비 투자가 아, 감소했다고 뭐 보세요? 폭염 호우 얘기하는데 날씨 탓? 아니 여름마다 폭염 호우 오잖아요. 네. 항상 있었죠. 네. 근데 11년 만에 최대 하락?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게다가 또 정부는요. 경기가 상반기에 저점을 지나서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거라고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네.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 첫 달부터 경기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7월 정부의 경기 진단이 이건 뭐 그 어떤 네. 뭐라고 그러죠? 희망 고문이다. 네. 희망 고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단히 아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저 제조업 생산 지수 한번 볼게요. 자동차 빼고 다 마이너스야. 그러네요. 예, 특히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이 산업의 한 20%를 차지하는 네. 또 수출도 한 20% 가까이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마이너스 14.2야. 네. 전자부품이 마이너스 19.8이고요. 하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건 그러한데 우리 실물 경제의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세금 수입은 어떨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세수, 없지. 왜냐? 네. 아니 그렇잖아요. 생산 소비 투자가 다 줄어들었는데 제조업 생산 지수도 떨어졌는데 아니 내 세금이 어디 있어? 그렇죠. 탈세도 아니고 이거는 돈을 못 벌어서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수입이 있어야 또 세금도 내고 하는 거니까. 또 보십시오. 네. 그 작년 7월 지난해 같은 때와 함께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소득세나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조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넘을걸요? 네. 근데 50조가 상반기에 덜 거쳤다. 야 이거
근데 이렇게 어떡합니까? 상반기에 세수가 덜 거치게 되면 하반기 이걸 몰아서 내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아니, 해결해요? 하반기에 대박이 나야 뭐 몰아서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응? 네. 그럼 부족한 세수를 어쨌든 채워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방법이 있나? 50조는 좀 너무 과하고 국세가 이미 43조가 덜 거쳤는데 네. 아마 또 그래도 하반기까지 다 감안하면은 올해 그 세금 수입 펑크가 한 50조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관측이 됩니다. 네. 아니 그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비상 중에 비상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덜 거치면은 내년 예산 정책도 네. 그 저기 수정해야죠 또.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수입이 줄었는데. 근데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예산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렇지 어민 지금 지원도 뭐 들어가야 수산업이나 되고요. 뭐 혹은 뭐 또 그거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네. 네. 그 복지 비용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뭐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는 접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정작 국민들 건강 때문에 해야 될 코로나 지원금은 싹 다 빼버리고 네. 코로나 등급은 낮춰서 그냥 독감 수준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네. 메우나 봐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대응 코로나란다. 이 오염수 네.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말씀드렸지만 해수부 예산만 7,219억입니다. 네. 몇천억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고 그 외에 예산 편성을 한 거를 살짝 들여다 보면 뭐 대구 전철이나 뭐 대전의 트램, 충남의 서산공항 뭐 이런 것들의 예산 편성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선거에 그치. 도움될 만한 총선용이야, 예산들을 총선용. 다 몰아놓고 복지 예산 줄었고요. R&D 예산 줄었습니다. 연구비 명목으로 이제 지출되는 예산인데 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이 R&D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지.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그 기반을 인프라를 네.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줄인다? 네. 그 개발을 줄이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우리가 무슨 지금 뭐 기름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저기 감당하게 될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루 빨리 끌어내리는 게 피차간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네. 되지도 않을 그런 능력으로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들 속만 끓게 만들고 본인은 본인대로 욕을 처먹고 자 빨리 윤석열은 빨리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었어요. 네. 참. 네. 광고 좀 하고. 네. 예. 네, 첫 번째 광고는 빵준서 찹쌀떡 만나보겠습니다. 갓 빚은 견과류 가득한 수제 찹쌀떡, 빵준서 찹쌀떡. 아이고 세상에. 이거 정말 저희만 먹어야 되는데 네. 이걸 지금 누가 또 거기에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빵준서 그 저기 매장에 네. 천공 스승께서 나타나가지고 네. 한번 맛보려고 또 오셨어.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아유, 진짜. 우리 천공 선생께서. 자, 빵준서 찹쌀떡. 대한민국 정부공인 제11대 제과명장 박준서 명장이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레시피고요. 간혹 제과 명장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한민국에서 공식 인정되는 제과제빵 전문가의 총 3단계가 있는데요. 기능사 그 한참 위가 기능장이고요. 최고 권위가 바로 명장입니다. 기능사에서 기능장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기능장에서 명장이 되는 건 더 어렵고요. 자, 현재 대한민국 제과제빵 기능장은 1000여 명에 달하는데 명장은 단 15명입니다.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에 15명 뿐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준서 명장인 거예요. 오. 자, 기능장 100명 중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위치가 바로 명장인데요. 대한민국 제과 명장에 빵준서 찹쌀떡 팥을 으깨지 않은 상태로 듬뿍 넣었고요.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팥소에 호두와 마카다미아, 맛밤까지 들어갔습니다.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일품인데요. 이 낱개 포장이라서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하실 수 있고 하나씩 휴대해서 드시기도 편리합니다. 세 박스 6개입 세 박스에 33,500원, 정가 52,500원에서 지금 36% 할인 들어가고요. 무료 배송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빵준서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같이 커피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커피.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네. 좀 같이 해드릴게요. 네. 커피는 팝 로스터스 콜드브루입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팝 로스터스 콜드브루. 어쩐지 맛이 다르다. 일반 벌써. 디카페인 포함해서 6종 중에 택 2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함께하기 좋은 혹은 시원한 맥주와도 먹으면 좋은 네. 팝 로스터스 콜드브루입니다. 아우 진해요. 아주 진하고 그쵸? 맛있어.
이 팝 로스터스가 세계 최고 권위의 GCC 글로벌 커피 챔피언십에서 시그니처 커피 부문 동상을 탔고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골든 커피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입상한 최고의 드립백 커피 업체입니다. 200여 종의 생두를 반복적인 샘플 로스팅을 통해서 마시는 커피에 가장 적합한 생두만을 엄선했고요. 거기다가 그 열이 고르게 전달됐을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인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해서 원두의 풍미와 향을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콜드브루가 추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두가 물에 침전되거나 아니면 뭐 물의 온도라든지 시간에 의한 과출출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이 팝 로스터스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의 분쇄도 그리고 온도를 찾아서 부드럽고 깔끔한 콜드브루를 담았습니다. 자,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시나모, 과테말라 디카페인, 케냐 탑 AA, 그다음에 콜롬비아 수프리모, 인도네시아 만델링 등 6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0ml 6종 중 택 1 하시면 10,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커피를 마시고 나면 첫 맛도 첫 맛이지만 그 뒤에 밀려오는 뒷맛이 되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콜드브루 같은 경우 약간 비린 맛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그 텁텁함이나 뭔가 약간 탄맛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뒷맛이 너무 깔끔해요. 깔끔해. 저 지금 마셔보고 깜짝 놀랐어. 난 진짜 반바람 먹고 싶더라고. 아 그래도 돼요? 형님? 자기 취향이지 뭐. 그렇지, 반바람 먹을 수 있지 뭐. 말아보면 되죠. 예. 소주에 타 먹어도 되겠더라고. 이게 또 빵주서 찹쌀떡이랑 네. 먹어도 최고거든요. 네. 그래요. 천공이 인정한 빵준서 찹쌀떡.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 먹었어. 그죠? 너무 더 맛있어. 드실래요? 하나 네. 더 가져. 네네네. 뭐 떡이랑 같이 드시고 아, 밥만 드시고 안 하세요. 먹게. 예. 내 돼지야. 윤석열은 뭐 술에다가 국가를 말아 먹었는데 뭐 커피에 밥 말아 먹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맛있다. 그래서 저 알코올 중독자 한 분 왔는데 그럼 소주에 밥 말아 먹대 진짜.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드시고 저는 좀 놀랬던 건 우유에 밥 말아 먹는 분도 있어요. 아우. 있어요. 근데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 할머님들 중에서 입맛이 없는데 건강은 유지해야 되니까 우유에 밥 많이 말아서 드세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 물에다 밥 말아 먹는 게 우리 저 전쟁통에 피난 가시면서 빨리 밥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위장 망가지지. 위장 그래요? 망가져. 그럼 밥 말아 먹으면 안 돼. 진짜요? 저는 물에 밥 말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큰일 날라고. 제 차라리 소화액이 묽어지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렇지. 밥 먹으면서 웬만하면 물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 완전 반대로 살고 있었네. 그럼. 아유, 송소민 씨 큰일 날 뻔했네. 젊으니까 뭐 위장이 튼튼해가지고 그렇겠지만 근데 그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는. 근데 전쟁통에 이제 빨리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 생겨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후루룩 마셔버리려고. 게다가 이제 요즘 그 굴비 아 보리굴비. 보리굴비 가면 그렇지. 녹차잖아. 녹차에다가 밥 말아서. 그래서 굴비 하나 딱 얹어 먹 아유, 너무 그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는데. 짭조름한. 네, 근데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 맛이 진짜 맛은 몰랐네. 너무 있거든요. 그게. 그럼. 네. 자, 여러분 저 밥 말아 먹지 마시고, 이거 밥 말아 먹는다는 건 농담으로 한 얘기고, 이 그 맛 그대로 음미를 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송소미 그거를 당신이 다 먹었네요. 우리 저 여기. MC 장원이. 있어야지. 있어? 있습니다, 예. 아유 다 먹은 줄 알았지. 약간 내가 내가 다- 돼지인 줄 알아? 하나만 먹을 거야 이러시더니. 그러니까 질투한 내가 다 먹었을까 봐. 송소멸이 걱정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커피 뒷맛이 진짜 고소하다. 그쵸. 너무 신기해요. 다시 한번 브랜드 알려주세요. 네, 팝 로스터스 커피고요. 지금 보시면 컬러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쪼르륵 넣어놓으셔도 너무 예쁘고요. 네. 또 왜 사무실 같은데 보시면 조그마한 미니 냉장고 많이들 쓰시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쪼르륵 담아두시고 손님들 오셨을 때 원하시는 네. 맛으로 하나씩 내어드려도 너무 좋고요. 네. 따뜻한 물 혹은 차가운 물 이렇게 타가지고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건데요.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몇 개 있는데요. 네. 우선 네. 그 홍범도 장군 흉상 네. 철거할지 말지 물어봤는데 음. 철거 반대가 65.9 압도적이죠. 네. 찬성은 22.1에 불과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 만약에 저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데
동의안을 찬성해야 한다가 43.6, 반대해야 된다가 46.8. 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긍정이 33.3, 부정이 64.8. 네. 근데 국정운영 평가의 수치와 흉상 철거 찬반 수치가 아주 일치하네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봐야겠네요.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실히 그 지금 뭉쳤다.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가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내놓아도 윤석열이 싫으면 그 정책도 싫은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일체화라고 하는데 네. 일체화. 자, 그 정당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7.8, 국민의힘이 33.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저는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인데 찬성이 43, 반대가 46. 뭐 박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개 이런 거 나오면요. 뭐 체포 동의안을 이제 제출한다? 그러면 봐주지 말아야지. 이런 정서가 압도적인데 지금 보니까 43이 찬성, 46이 그 반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네. 팽팽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살짝 더 많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검찰이 누군가를 그 수사하려고 한다, 범죄가 있어서 수사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무조건 검찰 손 들어줬거든. 뭐 있겠지 하면서. 근데 지금 이게 반대 비율이 훨씬은 아니고 살짝 높은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여론이 확실하게 윤석열에게 등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체포동의안 반대해야 한다가 사실상 47 아니에요? 네. 민주당 지지율은 또 47.8이고 이게 민주당 지지율과 지금 일차화되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네. 부분이고요. 자, 47 정도라면은 50에 살짝 못 미치는 건데 게다가 또 국민의힘과는 거의 15% 가까이 차이가 났단 말이죠. 내년 총선 내일 당장 치러지면은 뭐 몰패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몰패.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권에서도 몰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충청에 무슨 뭐 트랩 만든다. 그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쫄리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그러니까 투기 네. 이 건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윤석열의 그 부정평가 비율을 확 올려놓았어요. 늘 그 윤석열 지지율이 좋게 나왔던 NBS 여론조사도 지난주에는 39였다가 이번에 33이 됐어요. 확 떨어지네. 이게 많이 비슷하죠? 비슷하죠? 저이 미디어 토마토 결과하고. 예.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고 그래서 아마 그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일단 지지층을 규합시키는 차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치우려고 하고 곧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흐름이 아닌가.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잖아요. 지금 또 온갖 드라이브가 또 계속 그 걸리고 있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 저기 야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겠다. 조심해라. 저한테. 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지금 상대편을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윤석열의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자기 지지층들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자기 지지층들에게 윤석열을 현재 스코어로 지지해야 할 명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 편의 어떤 그런 진영을 공격하고 네. 여기에 또 환호하게끔 만들. 또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으로 네. 단식에 들어갔잖아요. 네. 단식에 들어가니까 그 단식의 의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야당 대표가 그리고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단식한다는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단식하면 끝까지 갈 사람이야. 그 사람 뭐 대충 혹은 눈속임으로 단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황교안처럼 하루 만에 그 단식을 접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국힘이랑 한동훈 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그렇지. 거다. 그 의미를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무슨 저기 뭐
혈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 검찰청 나가가지고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저런다. 일단 지금 받은 글이 돌고 있어요. 이 나쁜 새끼들 같으니라고. 만살 그런 식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요, 역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그 이듬해 탄핵이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탄핵이. 그리고 DJ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할 때 단식을 또 하셨거든. 네. 그 이듬해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어요. 어. 예.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야당 총재 직함 이런 건 없었지만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혀라. 이걸로 이제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지. 그 이듬해에 총선이 있었는데 85년 총선 그때 그 YS가 밀었던 네. 신민당이 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민정당 아주 그냥 똥줄이 탔지. 네. 이게 뭔가 큰 정치적 변곡점을 만들 때면 야당 대표가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투쟁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로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뭐 이렇다 뭐 투쟁 이력이나 뭐 고난이나 역경 이런 건 없었잖아. 네. 근데 세월호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단식을 함으로써 야당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자기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문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잠시 YS의 그 단식. 저는 YS 존경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김영삼 리더십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하룻밤에 한 큐에 하나의 멤버들을 싹 다 그냥 그렇죠. 척결해버려. 싹 다 척결하는 이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YS가 이제 예전에 그 단식을 하셨는데 네. 단식을 보도하지 못했어. 언론들이. 전두환 때라서. 네. 그래서 그때 제야 인사 단식 이렇게 한 줄 나왔어요. 신문에. 대신에 또 당시에 반달곰이 죽었어. 네. 그게 그냥 일면에 대서특필되고 뉴스마다 헤드라인에 나오고 뭐 반달곰한테 밀린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YS의 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한 거를 띄웠구나. 그렇지. 당시그랬어요 방송이. 그래서 내가 어린이였잖아 그때 네. 초등학생 때. 응? 반달곰 죽었다고 울었어요 내가. 너무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일인 것 같고 어린 나이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렇게 언론이 몰아가면 사람들이 좀 따라갈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YS가 단식을 해가지고 우리 문익환 목사님께서 격려, 응원 방문차 서울대병원을 가셨어요. 네. 서울대병원에 계셨거든 YS가. 네. 문을 노크도 안 하고 척척하고 들어갔는데 네. 보름달 빵을 네. 드시고 계셨어. 보름달 빵을. 근데 YS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대노하면서 와 너 그도 안 하고 들어오노. 우리가 썸을 냈구나. 돈에 썩을 냈어. 그래 미안하다고. 참나. 옛날에는- 김영삼답다. 예, 그렇지 힘든 YS답지. 거죠. YS가 좋아요 진짜. 네. 우리 YS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니까. 뭘 그렇게 저 심각하게 할 거 없어 YS처럼.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저 1,000만 명 여론조사, 아니 1,000만 명 여론조사가 아니라 1,000만 명 서명운동 벌이자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DJ가 아니 그 1,000만을 무슨 수로 서명을 받냐고. 우리나라 국민이 4천만인데 한 100만 사인 받고 1,000만이라고 우기면 되지. 그걸 누가 세 번호 뭐 이랬던 네.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대. 그 병원에 계시면은 이 꽃다발 들고 가잖아. 네. 이게 이제 이 바구니, 네. 어? 꽃을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꽃을 치우면 그 밑에 회가 있었다는 거야. 단식하시니까. 밑에 회 드시라고. 아유. 그렇게. 네. 참 인간적이셔. 아유, 아니, YS는 과오가 명확한 사람인데 그렇지. 과오가 명확한 사람인데 참 캐릭터가 확실해. 에이, 응. 뭔가 아이. 솔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도 YS 없었으면 하나의 척결도 안 됐고 오늘의 민주정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금융실명제도 그렇고요. 그럼 네. YS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밀어붙이는 힘도 네.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IMF를 또 불러오기도 했고. 극단에 계시네 정말. 예, 극단에요. 대단히 극단적이신 분이지 네. 우리 YS. 네. 근데 지금은 YS가 필요한 때예요. 예. 어쨌든 그런 단식이 있었고요. 그 야당 총재의 야당 대표의 단식은 네. 역사를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됐다라는 점을 잊지 말고 네. 이 대표의 이런 단식이 네.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네. 네. 민주당 정치인들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의원 워크숍을 보면서 이 대표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어? 단식한다고. 네. 아, 단식 계획을요? 뭐 아무도 말. 얘기한들 뭐 다 반대하겠지. 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이라 할지라도 단식한다고 네. 그러면 뭐 하시라고 하겠어? 어? 아, 그럼 그 발표에 많이 다른 의원들이 많이 놀라셨겠네요. 놀랐지. 놀랐지. 그 기자회견 중에 그 속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저 민주당 워크숍을 갔더니 이것들은 지금 도저히 안 이 되겠다 대정권 싶었구나. 투쟁을 할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다. 국민들의 또 지지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고 국민에겐 그렇고 당내 정치인한테는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다 젖은 낙엽이야. 젖은 낙엽. 그래서 국민의 뜨거운 이 불길로 이 젖은 낙엽의 그 물기를 빼고 네. 당장 불을 붙였을 때 타오를 수 있는 낙엽으로 만들겠다. 음. 낙엽을 태우기 위해서. 낙엽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단식을 결행하게 된 게 아닌가 네. 싶은데 네. 저는 뭐 상당히 그 이 대표의 이런 그 결기에 전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혹시 이제 함께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송재봉 전 청주시장 후보가 동조 단식 한다고 하네요. 예, 동조 단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이 대표만 단식을 해야 그 단식이 빛이 나지. 그래요. 아니 지금 당신들은 싸우라 이 얘기야. 네. 왜 그 동조 단식을 해요? 네. 동조 단식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 대표를 대신해서 열심히 이 대표 믿고 나가라는 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대표께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중동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폄훼하고 조롱하려고 이제 가져온 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예전에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 집권 여당일 때 이정현 당대표가 당시 단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하는 건 땡깡이다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걸 따와서 본인은 예전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본인이 무슨 단식이냐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네.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아니 저 이정현이는 여당 대표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이 있었는데 임명이 됐어요. 박근혜가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특혜 대출 받았다, 이자율을 말도 안 되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집을 구매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야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이제 저걸 발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새누리당은 다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렸거든. 이제 그걸 가지고선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당 대표가 그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갑자기 국회의장은 사퇴를 하면서 그 단식에 들어갔거든요. 완전 생뚱맞았어. 그게 뭐냐면 어차피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냥 안 받으면 돼요. 실제로도 안 받았고.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정현이 충성하던 이정현이잖아.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고 그때 충성 쇼 한 겁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약자의 투쟁 수단인거든요. 네. 저 단식은 근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 국민들을 위한 대의의 명분이 있는 뭐 그런 사안도 아닌 이런 이슈에서 단식을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적할 만한 비판거리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 거기에 대의를 대해서 위한 게 아니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이거 땡깡 부리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이 말만 똑 따와가지고 과거 이렇게 단식 투쟁에 대해서 이 여당 당대표의 이 단식 투쟁에 대해서 조롱해놓고선 본인은 왜 지금 야당 대표인데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 왜 이런 식으로 단식을 진행하느냐라고 이제 조롱하는데 이용해 먹고 있는데 그 맥락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참 어떻게든 그 이재명의 그 단식의 의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네. 공작과 모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인간들 한번 착하게 살아볼 생각은 없니?
어? 아니 정말 참 네. 웃음만 납니다. 자 그래요. 광고 다 했나? 네, 네. 광고 좀 더 만나봐야 될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요. 온가족 종합 비타민 챙기시는 분들 반드시 주목해야 할 상품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멀티비타민은 미네랄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품질은 더하고 거품은 확실히 뺐습니다. 자, 정말 강추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입니다. 품질은 플러스, 가격은 마이너스. 네. 멀티비타민의 미네랄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꼼꼼한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이 필요합니다. 멀티비타민의 미네랄 하루 단 한 알이면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완벽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비타민 13종, 비타민 D, E, A, K, C, B1, B2, B6,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한 미네랄 10종이죠.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렌, 망간, 요오드, 몰디브덴, 크롬까지 한 알에 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가격인데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이면 물론이고요. GMP 인증,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인증을 받았고요. 세계적 원료 회사인 DSM사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60정 총 2개월 분량이 15,9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너무 저렴하죠. 거기다 배송비도 무료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가능하냐면요. 복잡한 유통 과정과 불필요한 광고 비용을 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종합 비타민은요. 가격 걱정, 성분 걱정, 브랜드 걱정 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에 멀티비타민의 미네랄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곧 또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선물 찾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뭐 더 막 크고 좋은 물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누구에게나 또 환영받는 선물이잖아요. 또 네.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서 주변에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기 뭐 좋은 게 다 들어갔어요. 네. 그 비타민 관련해서는 빠지는 게 없어요. 네, 기본적인 건 다 아니, 들어갔습니다. 일단 멀티비타민 들어갔고요. 미네랄. 아니 저거보다도 좋은 비타민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네. 정말 좋은 비타민이고 비타민 마니아 우리 저 민장놈. 정말 그 비타민 뭐 직구까지 해가면서 해외 직구도 하신다고. 이제 드시는데 저게 짱이랍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짱인 거예요. 예, 예. 그 민장로님 영어 이름이 바이라예요. 바이라? 그래서 바이라민 아닙니까? 아 비타민 바이라민. 민정 그러네요. 민정님이니까. 네. 민장로 이제 비타민. 본명이 이제 지금 이름이 민 에스더 아니에요? 네. 아, 내가 개명전 이름을 알아냈어. 민순애. 이름이 순애야, 순애. 순네요? 네. 아, 그 성범형님 형수님 이름이랑 똑같네.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오, 네. 그래 민순애. 예. 네. 얼마나 이름이 사실 이게 순합니까? 팩트입니까 이거? 아 팩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한동안 내 저기 휴대전화에도 음. 민순애로 떴어. 아. 전화번호. 네. 약간 그 뉘앙스가 비슷해요. 순네 스터. 아니, 이제 스터. 예. 호랑이띠라서 흔하게 또 이제 호랑이띠의 여성은 뭐 드세다. 음. 뭐 이거 잘못된 편견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순애, 순애라고 이름을 붙인 것 순하라고, 같습니다. 순하게 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름에 그렇게 뜻을 담기도 하죠. 음. 오창석 씨도 이제 원래 이름이 오크네였는데 아이고. 큰일 나고 죄송합니다. 다음 광고 만나보겠습니다. 고맙다 소비. 고맙다. 넘어가게 됐어요. 자, 다음 광고는요. 김용민 TV의 대박 114 대리 앱입니다. 아이고. 자, 전화로 대리운전을 부르던 시대에서 이젠 앱으로 호출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앱으로 호출하니까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또 보험 가입으로부터 안전한지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김용민 TV 애청자를 위한 대박 114 대리운전 앱 20년 업력을 자랑하는 업체고요.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이 100% 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통해서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범칙금도 100% 보상이 됩니다. 자,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원하신다면 이제 대박 114 대리 앱으로 한번 호출해 보시고요. 자, 대박 114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10,000원이 적립이 되고요. 매회 이용 시마다 이용 금액의 10%가 또 적립이 되고요. 친구 추천하시면 2,000원 적립되고 친구가 첫 이용하실 때는 또 3,000원
3,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김용민 TV 광고 런칭 기념으로 대박 114 대리 첫 이용 시 스타벅스 쿠폰까지 드리니까요. 네. 안전하고 빠른 귀가는 대박 114 대리 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 114 대리운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술 드시면 뭐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게 대리운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비슷하잖아요. 금액대도 비슷하고 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 앱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김용민 TV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대박 114 대리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번창하면은 이제 대박 114 롤대리, 네. 롤대리도 이제 롤대리는 신설할 뭐예요? 예정입니다. 롤대리는 뭐예요? 게임 대신해주는.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예. 그분 요즘 조용해. 뭐해? 예? 아니, 총선 준비해야지. 아까 좀 조그만하게 지지율도 약간 살짝 떠 있는 거 봤는데 아직도 있었구나 그 당이 네. 이러면서 봤어요. 대박 114 롤대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대박 114 대리 많이 이용해 주시기 어플로 바라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와서 게임 좀 해주세요. 그럼 와서 게임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아주 정의롭네요. 예. 아주 정의로워. 여러분 예. 농담인가 하시죠? 네. 웃기려고 한 얘기였어요. 네. 예. 자, 미디어 실업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실업은 우리 박정훈 대령 네. 체포됐죠. 네. 전 이분 보면서 좀 너무 마음이 참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 던져서 이렇게 그 정의란 게 뭡니까? 희생당한 최수근 상병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예, 그걸 위해 자기 몸 던지겠다는 우리 박정훈 대령 정말 참 군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 이상한 해병 출신만 봤는데 와 진짜 해병을 만났습니다. 이상한 해병 출신은 누구?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진봉도 해병이었습니까? 네. 예. 해병 장교 출신이죠. 그래요. 예, 몰랐습니다. 예. 해병 근데 장교는 취급 안 해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병은 병을 위주로. 이제. 취급 안 합니다. 취급 안 농담입니다. 합니다. 꺼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미디어 실업에서 우리 박정훈 대령 참 군기, 네. 참 군인의 표상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회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11일과 28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이딴 조사 거부에 28일 당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그러니까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없었습니까? 예.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했다는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장관님, 또 뭐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장관님이 결재하는 건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건데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세요? 아니면은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아니면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가지고 이걸 번복을 하신 건가요? 예,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장관님 이렇게 결재를 하고 나서 번복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도 의원님, 가끔 결재하지만 그 결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걸고서는 하는 결재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원님 그 안보실에 보냈다는 언론 설명 자료하고 보류시키고 재검토 지시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통상 관계가 없는 건 이제 외교안보 장관님 말씀이신 거고요. 외교안보 그래서 아마 관련된 그거를 부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사 말씀 언론 자료를 설명할 보니까 때는 그 언론 다음 날 자료는- 보고관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하고 판단하여 국회와 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장관이 한 것처럼 이렇게 돼 계시네요. 제가 그죠? 판단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저희가 결제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날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 이렇게 강제 구인이 되셨는데, 참, 뭐,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이 정권의 무도함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 사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국방부 장관이 오케이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한 불합리한 명령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네. 깃발을 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하신 사안인데 이거를 어플하고 하는 부당한 명령을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나는 그 이 군 밖에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군 검찰에서 체포영장 떨어지고 네. 요거는 틀림없어요. 윤석열이 시킨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 네. 누가 그 이런 이 체포영장에다 구속영장으로 풀코스로 모시겠어요. 윤석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부러 그런 법원으로 막 끌려 들어가고 이런 모습도 연출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했던 그게 과연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까? 절대 안 돼. 국민들이 누구 편에 설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건. 네. 그럼 뭐 소개 없이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 미디어 실업 얘기를 좀 하셔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즘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인지 사담인지 모르게 아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끼어들어야 중이어서. 되나 말아야 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네네네. 티켓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늘 월요일 코너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시죠. 자, 이경 대변인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이제 네. 너무 친해져가지고 저희가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가요. 네, 저희가 그 미디어 실업 보고 와서 네, 우리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 구인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는 것 그렇지. 같습니다. 지금 뭐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절차대로 한 거예요. 네. 혐의도 분명히 적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의 사인이 다 결재가 끝난 다음 날에 대통령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다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가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 시스템을 본인 마음대로 휘저어도 된다라고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옮겨지는 거 말로는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철거죠. 그렇죠.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역사상 잊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답다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제가 항상 탄핵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탄핵감이란 것들이 요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그 사람이 탄핵을 당한다면 그러면 탄핵안이 발의가 된다면 이것 또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 법치국가라면서요. 이걸 다 법을 어긴 거 위법한 행동입니다. 네. 네. 게다가 타이밍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밍도
그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바로 됐어요. 야, 이 시점에 이렇게 구인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게 구인이 바로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안인데 이런 거 눈치 안 보잖아요. 그럼 국민한테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네. 본인이 아직도 검찰총장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본인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 다 다루는 걸로 네. 다 따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님? 예,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이동상이 이동됐기 때문에 이동의 달인 이동관입니다. 잘 편평하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아, 대통령 모셨는데 왜 본인이 나오시는 거예요? 뭐 아니, 둘이 그 한 몸이야? MBC 라디오 어떻게 됐죠? 출연하시는 거? 저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 무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 사퇴하세요 이제 좀. 그거는 저기 점심 먹으면서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금세 만들었네. 이동관. 네네네. 급하게 만들었나 봐요. 이거, 그죠? 아니, 근데 소름 핫하니까. 돋게 똑같은데요. 이 손의 제스처가 너무 똑같았어요. 연구를 또 많이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더 임명권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야식 먹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싫어. 네. 이동관. 웬만해서는 이 사실 마음에 안 얼굴 들어. 카드를 잘 안 만드는데. 이동관 성대모사는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도 고관여층이 알아. 그렇죠. 모르면 그 청문회 안 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심지어 아직 이상민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동관은 만드셨네. 오래 갈 것 같아요. 네네네. 사륙의 시간이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네네. 예, 계속 뭘 먹으면서 생각한다 그러는데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동간의 음식물 섭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동관의 군가를 시작한다. 이동간의 군가를 시작한다. 이동간의 음식물 먹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음식을 드세요. 이동간에. 지금 저 웃지 못하는 분 혹시 공익이신가요? 모르죠? 공익이 뭐야? 공익? 공익이 다 지키는 거예요. 구만 공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원 출신이에요, 다 에이전트. 웃고 계시는 분 두 분 요원 출신 요원 사회복무요원이요. 출신이고. 원조가 저기 공익이죠. 원래 그 뿌리에 네.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랑 공익근무요원이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야? 바뀌었다고. 달라요. 뭘 달라같이 달라요, 선배님. 비슷해요. 선배라고 했잖아 지금. 방위 아니에요, 근데 공익제도도 아니잖아요. 이게 방위가 네. 내 앞에서 끝났고 나부터 공익근무요원이었어. 아니 너무 웃겨. 아니 다 독인 개긴이지 뭐. 네. 저 선배님은 공익계의 그냥 화석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둘 다 민간인입니다. 근데 말이죠. 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익근무요원 아닙니까? 네. 일기였어요. 태초의 공익. 태초 공익. 거기도 아담이에요. 좁다고만 있을 뿐이지 좁다고만 있을 뿐이지 고참이 없어요. 우리가 최초였어. 그러면 약간 저 꿀 빨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꿀 빨았다고. 그렇지 뭐 스트레스 준 사람은 네. 없었어. 네, 자유롭게. 근데 살 그때 다 찐 거야. 그때 편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저 동호대교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했어요. 우와. 네, 나중에 한 10개월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지 않아도 그 왜 트럭이 오면은 그 바퀴마다 이렇게 재가지고 다 더해서 40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와 이제 나중에 10개월 지나니까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소리만 들어도 저거 38.2톤 정확해. 그래요? 칼 같아. 진짜로 말도 안 돼. 에이. 거짓말 아니지. 진짜. 아니 군대 정도 아니고 그냥 소리로. 소리로. 요원들이 원래 거짓말 잘해요. 진짜야 진짜. 저도 전경으로 근무했잖아요. 데모 안 막을 때는 음주단속 나가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알코올 농도가 나옵니다. 농도가 수치로. 알코올 수치가 나와요. 여기 현역은 안 계시구나. 네. 무슨 소리야? 야, 난 현역이야 나는. 가정직이 안 되죠. 야 현역이야 나는. 난 육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차출돼가지고 간 거야. 뭔데요, 형님은? 전투경찰. 전투경찰이에요? 좀 쳤네요. 네. 제일 억울. 전투경찰이 제일 억울해. 몇 년도인데요, 그때? 내가 2004년. 2004년. 늦게 가가지고. 초의 공익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옛날에 그 삐삐만 있었을 때, 삐삐만 있었을 때였는데 우리 저 초소에 박모라고 있는데, 야, 이 친구는 나중에 뭐 하여튼 잡혀갔나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친구는 밤에 그 밤샘 근무를 해야 되거든. 밤 10시쯤 들어와서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지금 근무하는데 밤새도록 심심하니까 뭘 했냐면은 그때 초소에 일반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뭘 했냐면은 이동통신 아무한테나 모뎀? 삐삐를 걸어. 근데 뭐 인사말로 여성 목소리가 나오면은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거기 인트로 멘트에다가 뭔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올리고 장난쳐놨구나. 아 그렇지 장난을 쳐가지고 비밀번호 또 바꿔. 네. 그런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런 짓거리는 할 일 없으니까 저런 짓거리 하는 아니 거예요. 공익 일기에서는 저런 일이 그렇지. 발생하는 아니 겁니다. 뭐 고참이 뭐 무슨 예. 제어를 못하니까 고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비밀번호를 바꾸냐 했더니 여자면 대개 천사라는 거야 천사. 맞아. 근데 우리 이경 대변인님 자녀 있으시잖아요. 네. 따님이세요? 아들 딸. 아들 딸. 아드님은 지금 그럼 나이가 고2. 고2. 아 그러면 언젠가 또 군대 가시겠네.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윤석열 정권 끝물에 아이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탄핵에 무조건 앞장서요. 어쨌든 저기 아들 군대 가기 전에 내 아들을 윤석열이를 위해서라도. 끌어내리는. 좋아요. 그렇지. 최수건 상병 봐봐요. 네. 그런 일이 우리 아들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쵸. 다 나의 아들, 우리 네. 가족의 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그래서 그 전에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엄마가 끌어낼게. 아니 실제로 이 최수근 상병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나라를 위해서 그 이제 그 군에 간 장병의 목숨을 이렇게 무리한 지휘로 잃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네.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 지금 최승훈 상병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끌어내면서 웃었어요. 그거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또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이 장면을 만약에 봤으면 좀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이게 또 죄송합니다. 끌어내야 돼. 끌어내리는데 좀 방점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또 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셔서 그 생각하셔서 순간에 모든 부모들이 특히 네. 내 군대에서 최수근 상병 말고도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리고 지금 왜 내 자식이 그렇게 됐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는 부모들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그럼 진짜 마음에 뭐 핵폭탄 맞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박정훈 대령 같은 양심적인 군인이 있으니까 정말 네네. 참 우리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훈 대령을 하루 빨리 이제 이 아주 부당한 감옥살이를 끝내고 이 정말 저는 이 정도면 국방부 장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은. 네. 그러니까 군인 그야말로 군인 정신이 뭔지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럼. 이런 분은 이제 항명과 이 명예훼손,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이제 아니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처벌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자녀를 군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생명과 안전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네. 책무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그 참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 원인이라도 제대로 규명해서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니 덮어주고 감싸주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이런 대통령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빨리 끌어내야죠. 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12구 참사 때도 그랬고요. 지하차도에서 뭐 넘치는 물로 인해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또 우성 지하 참사. 예, 지하차도 사고 때도 그렇고 이번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네. 뭐 하나 제대로 뭐 원인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단 1도 없어요.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인 규명입니다. 예. 대충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는 게 이 정권의 목표이고 목적이지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박정훈 수사단장께서는 하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서희초 곧 있으면 서희초 그 선생님의 네. 49제가 있는데요. 네.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공문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량 휴업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거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 본인이 그날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네. 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죠? 우리는 지금 서희초에서도 이렇게 희생당하신 선생님은 알지만 그럼 그 학부모가 누군지 경찰이었다. 경찰의 뭐 고위 간부다. 이렇게 언론 보도만 떠들고 있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현재 가해자가 전체 국가로 봤을 때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없어. 않습니다. 네.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저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이고 또 간도 특설 때라든지 이렇게 독립군 자본인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홍범도 장군이 퇴출당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 겁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세월호 참사하고 12.9 이태원 참사는 별개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그 현장을 직접 우리가 가고 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는 이거는 그냥 우리 길 동네예요. 그냥 우리 길 동네 골목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예방할 수 없었는지 이걸 전혀 문제가 전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행사가 이 행사가 해마다 있었던 행사였던 거고요. 그 과거에 대해서 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세월호 그 박근혜 정권 때랑 연결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아예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핑계를 대거든요. 네.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세월호 정부 때 그래 박근혜 정부 맞아.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확실하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들이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전정부 일부는. 탓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문재인 탓합니까? 그러지 마시죠. 뭐 네. 할 말 없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 페이스북을 봐주세요. 네. 아니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건에 대해서 간만에 좀 이야기를 하셨던데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뭐요? 별 느낌이 없으시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질문 드렸나요? 저를 잊어주시죠. 잠시 당황했지만. 골든미.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자기 만들러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을 보니까 지금 여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합치면 75%에 달하는 이 국민들이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앞장서서 계속해서 오염수 처리수라고 말을 바꾸려고 하고 문제 없다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마음 같은 건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네. 의지조차 없고요. 아니 그게 일본에서도 이거 처리수고 깨끗하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홍보를 매일매일 브리핑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브리핑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홍보 영상까지도 계속 찍고 있어요. 찍었습니다. 네. 이걸 계속 또 내보내고 있고요. 수십 개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 더 끔찍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1은 100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5%의 국민들을 그렇게 표현한 네.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에 75%는 본인에게도 표를 준 국민들하고도 그래? 후쿠시마 핵폐수 이거 처리수야 이렇게 하면서 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저는 대통령 1+1이 어떻게 윤석열님 100이라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런 생각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63 빌딩, 64 생도, 유고슬라비아. 진짜 나 주먹 날아갈 뻔했네. 바보입니까 내가? 저 이경 대변인님이 나중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잘 하실 것 같아. 여기서 단련이 돼가지고. 연습이 돼가지고. 할 것 같아. 하드 트레이닝. 근데 우리 저 이경 대변인님을 쭉 보면서 네. 이 마음에 의분이 끌어넘치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들이. 정의. 그래서 뭐 앞에 있다고 그래서 뭐 누구 앞에 그 대단한 권력자가 앉았다고 그래서 네. 기죽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저같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같은 분을 만나면은 잘 성장하고요.
다른 분을 만나면 쫓겨나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분이 네, 바로 쫓겨났다 왔다가 뭐 이렇게 저기 네. 이경 씨, 내 얘기했습니까? 저는 젖은 낙엽입니다. 젖은 낙엽. 네. 어디가 또 붙어 절대 계시겠네. 불탈 수 없는 젖은 낙엽입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네.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단식 그치. 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지금 정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75%의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아우르고 그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토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대표께서 단식을 계속 하셨죠. 이제 시작을 갑자기 급격하게 하셨는데 대표가 이거 진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보수 언론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너 이번에 쌍방울 그거 수험지거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치. 이런 거 네. 아주 쓰레기죠.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지금 갑니다. 검찰이 네, 오늘입니다. 다 갑니다. 나갔어요. 네. 피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지난번에 없어요.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난주에 무조건 나 출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늘입니다.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잖아요.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명분이 분명히 약하다 명분이.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파괴하고 있고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만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께 정확히 사과를 해라라는 겁니다. 국민께 사과해라. 국민께 사과하고 이제라도 잘 해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핵배수 국민의 이해를 구하가겠다라고 NHK에서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핵배수 해양 투기를 지금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대한다라는 것을 천명해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아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식까지 하면서 야당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개각을 분명히 단행해라.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개각을 단행해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했을 때 기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야당 대표가 의석수도 많은데 하냐. 그런데 이게 아니면 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입법기관으로서 입법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시행령으로 다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위법한 거를 저지르고 나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헛소리를 해놓고 나서 대통령실에 나서서 이거를 이상하게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면 다 위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민과 함께 야당 대표가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명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상한 언론에서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발 우리 국민들 속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레임작이에요. 완전 몰아가기고. 정말 이상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좋을 때도 뭐 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것도 이제 그 프레임을 나쁜 부정적으로 개 거짓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개구라라고 합니다 보통. 개구라.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게 네. 저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단식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도 같이. 근데 이걸 공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표가 하시는 것인데 저는 근데 왜 이걸 시작했냐면 네. 정말 지지자분들이 그 태양빛에 1층 국회 1층 계단 1층 바닥에 앉으셔가지고요. 그냥 다 개별적으로 오셨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릴레이 단식을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았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 단식을 한다는 것을 조금 사람들에도 같이 알려주셔가지고 대표님 혼자 단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단이 보면 크게 두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 이제 잔디반 옆에서 앉으셔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단식을 대표님을 지키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가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당 떨어져갖고 지금 생각이 뇌가 이상하네요. 아니 언니 안 그래도 좀 단식은 대표만 하시고 저기 나머지 분들은 정말 온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지자분들이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릴레이 단식을 한다라고 계시는데 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아직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요. 계속하고 목소리까지 작아지면 그때 좀 멈추고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단식을 왜 합니까? 당신 때문에 하잖아요. 노량진에 가 보니까 개가 이만해가지고 정말 그 우럭 있잖아요. 우럭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물까지 추가해가지고 아우
개꿀 맛이지 뭐. 어떡해. 오나전 맛있습니다. 오나전. 이런 한장을 마십니다. 아, 레알 킹 받네 이거 네. 참. 아, 단식은커녕 대통령 되고 단주도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네. 단주도 안 되시는 분인데 단식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단주? 단주. 나참 술 무슨 끊기. 말인지 모르겠고 한 잔 가져오세요. 네. 아, 이런 거에 웃어야 되는 게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참담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 9월 1일 그러니까 간토 대지진 1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런 얘기하죠. 간토 그 대학살, 조선인 학살 이거 자료 없다, 근거 없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여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이 간도 대학살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학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계속해서 정치권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안 가져서 너무 답답해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해 오고 자료를 모아 오신 분들이 분명 있고 그분들과 손 잡고 조금만 알아보면 다 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일본에게 사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아, 당시 독립신문에 네. 6,600명이 조선인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 외무부 자료는 더 많아요. 23,000명입니다. 네. 독일 외무부 자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존자가 현재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1동포들 사이에서는 1973년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이제 입법화했는데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더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은 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 없는 역사를 말살시키고자 하잖아요. 특히 네. 친일 세력의 역사,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말살시키고자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당한 그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용히 있고 잊으면은 일본에 갑자기 일본의 독도가 일본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서서 목소리 내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 네. 말씀드릴게요. 나쁜 놈들 독도를 넘어지 마라 이놈들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놈들아. 이명박도 외치네요, 심지어. 독도를 가야 됩니다. 독도에 간 최초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일본의 주장은 허풍입니다. 허풍. 아니 이렇게 아 고멘나사이. 네. 아, 이렇게 MB가 친근해지면 안 되는데 윤석열 정권을 겪다 보니까 MB마저도 친근해졌어. 아, MB도 근데 독도를 왜 간 겁니까 당시에? 아, 그때 저기 뭐냐 국민적 여론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무마시키려고 일단 독도를 갔었죠. 그 일본하고 사실 암약을 해가지고 미략을 해가지고 뭔가 꿍꿍이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걸 걸려가지고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덮으려고 독도 간 겁니다. 그냥. 급하게 갔네요. 급하게 간 그게 거예요. 직원족이 뭐 그런 사건이죠. 그렇지. 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네. 기다려달라. 네. 그 직원족이 소송을 건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죠. 네, 맞아. 맞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정말. 네. 예. 그때 아마 야당 그 주말 담당 대변인이셨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렇지. 어. 주말 담당 대변인. 주말 대변인이 뭐냐면은 따로 있구나. 평일에는 변호사 활동하다가 주말에 이제 뭐 노평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당직자로 남아 있었는데 주말 담당 부대변인.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말에도 대변인과 상근부 대변인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 당직제로 네. 당번제로 하고 있죠. 네. 하여튼 뭐 우리 이제 역사 인식이나 또 영토 주권에 대한 그 개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서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우리 홍범도 장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 류근 시인의 글을 보니까 이 중앙대 교수인 방현석 작가의 네. 그 소설 범도를 쓰신 작가님이세요. 그렇죠. 예, 네. 한번 읽어보면은 블라디보스톡 부두에서 하역
노무자로 우랄 광산의 광부로 고기잡이배의 어부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총과 탄환을 마련해 다시 무장투쟁을 계속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독립전쟁 제1회전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이끌며 가장 크게 이긴 대한독립군 사령관이었다. 이때는 김일성이나 그 김일성의 뒷받침을 해준 스탈린 공산당이 출현하기도 전입니다. 시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 공산당을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 레닌 공산당과 스탈린 공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닌의 뒤를 이어서 이제 스탈린이 집권한 때가 1922년인데 저 봉오동 전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스탈린이 들어서기 전이었지. 좀 성격이 다릅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해방이 되고 일본이 패망이 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갈라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 전, 그러니까 1945년 그 이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한 팀이었어요. 그때 소련 편에 섰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날 뭐 역사적으로 뭐 큰 죄를 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 역사를 전혀 모르는 얘기고 이게 사실 레닌 공산당 시절에 또 이렇게 활동을 한 게 맞다면은 홍범도 장군에게 뭐 사상, 이념 이걸 갖고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북한 공산당이 공산주의에서 뭐 굉장히 많이 변질됐다, 이탈했다라고 그러잖아.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야? 김일성 우상화 아니야. 세습을 그 우상화의 그 뿌리가 바로 스탈린 공산주의가 그런 스탈린을 거의 왕으로 모셨다고. 그럼 그때 그 1922년 당시에 홍범도 장군님은 민간인신 분이셨던 거죠? 독립군이 아니었던 거죠? 거죠? 그리고 또 저기 물론 1927년에 이제 공산당에 들어가셨고 그 이유는 이제 스탈린 공산당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공산당은 미국하고 한 편이었다니까. 그것도 그 미소가 함께 적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일본과 나치였다고요. 그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는데 그것도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영토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그 스탈린 공산 정권을 이제 스탈린 공산 정권이 지배하던 러시아에 그 소련에 들어가기 위해서 썼던 입국 증서를 보게 되면요, 입국 신고서를 보면은 직업 항목에 의병이라고 했고 목적과 희망 항목에 고려 독립, 고려 독립.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고려는 우리나라지. 고려 독립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뭐 스탈린 공산당에 가서 무슨 출세를 했거나 권력을 누렸거나 아닙니다. 그 무장 해제됐고요. 1927년은 60세 노인이었고 농사짓고 양봉도 하는 농부였고 나중에는 이제 저 극장 수위로 일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어. 그냥 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런 부분을 갖고 소련 공산당이 입당했다고 그걸로 배척을 해. 그러니까 맞아요.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다, 빨치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국방부가 계속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비 그런 빨치산이는 1940년대 개념입니다. 1940년대 개념.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건 1943년도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광복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제가 패망하기 전에 미국과 소련이 한 편일 때 그렇죠. 그때 돌아가셨어. 그러면 뭐 대체 무슨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 그때 공산당에 이제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레닌의 공산당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다 러시아가 같이 미국과 소련 다 같이 함께 일본의 패망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함께 전쟁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1920년대 홍범도 장군이 들어갔던 빨치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러시아 군대 파르티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정규직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거기에 가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의 패망을 위해서 같이 싸웠던 것인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역사학자도 이거는 시대적 흐름에서 아예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당연한 역사적인 그 자료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국민을 왜 그게 있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바보여서 국민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바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얘기하면 속는다고 생각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기 우리 독립군이나 또 해방을 위해서 살았던
광복군 이런 분들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있게 되면은 일제가 강점했던 역사를 찬양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국 해방을 위한 그런 위대한 네. 투쟁 이런 것들을 다 없는 걸로 무의미한 걸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큰 그림이 지금 하나하나 실현돼 가는 와중에 홍범도 네. 치우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션이 됐어요. 네. 네. 우리가 관철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윤석열 장관 들어와서. 어이가 없어요. 네. 아니 홍범도 장군을 대상으로 사상 검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역사에 대해서는 1도 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홍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시장님은? 네? 홍 시장님. 홍 시장님. 한번 불렀다 가셔야죠. 예. 내는 잘 몰라요. 내는 지금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려가지고 이준석이도 만나고 주호영이도 만나고 하여간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옹졸해가지고 내 참 어이가 없다. 그래 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내는 윤 후보 시절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참. 네, 그저 정치 이제 초년생이어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초짜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뽑아놔가지고. 정치 초짜. 뒤에서 얼마나 씹을까? 누가 한번 홍 대표, 홍 시장 옆에 붙어가지고 다 녹음을 따놨으면 네. 녹음을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굉장한 뒷담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지한다다가 초짜란 말이었으니 네. 뒤에서는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겠어요. 네. 비용신이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비용신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자, 인사 안 드릴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자,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